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1학년이시죠? 예. 오성 캠퍼스 어떠세요? 좋아요. 좋으세요? 좋아요. 솔직히 처음에 오고 실망했죠? 예, 너무 좋아요. 저도 2012년도부터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석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봄, 여름, 가을에는 이렇게 멋있고 좋아요. 근데 겨울에는 진짜 죽어요. 눈이 쌓여서 버스가 못 올라와서 등교 안 하셔도 돼요. 겨울에는. 근데 저는 이런 곳에서 밤을 새가며 석사 박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주말이었는데 버스가 안 와서 방학이었어요. 그때 버스가 안 오니까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학생들끼리 이렇게 걸어서 삼성 캠퍼스까지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집에 간 적도 있었어요. 오성 캠퍼스가 어떻게 보면 좀 외지고 힘들고 그렇기는 한데 좋은 점이 있어요. 당구 칠 곳 없고 술 먹을 곳 없으니까 그냥 축구하고 탁구 치고 이런 선배들 보셨죠?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대학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하시고 대학에 들어오셨는데 어때요? 좋아요? 예. 좋으세요? 좋다? 오, 오. 좋은 이유. 좋은 이유. 아까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오. 저는 대학 들어와서 고등학교 때 솔직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진짜 술 먹고 맨날 놀고 당구 치고 막 이러고 놀았어요. 전혀 안 그래 보이죠? 지금은 막 오토바이 타고 보드 타고 막 스노우보드 타고 그러고 놀고 있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저는 수시 불합격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시로는 수석 입학을 했습니다. 와우. 학창 시절에 수학 계속 1등급이었고 1년에 책을 50권 이상 읽어요. 와우.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모태솔로예요. 석박사 과정 동안 연구실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와우. 학생회를 2년 동안 했어요. 술을 엄청 잘 먹고 이야. 부채가 8천만 원 그리고 사회에서 독서 모임을 운영해요. 여기 틀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답 맞추시는 분은 제가 얼마 전에 연구개발한 마스카라 우와. 따뜻따뜻한 신상을 드릴게요. 맨 처음 적는 분홍색 옷 정답 2번, 3번요. 땡! 언니 못할 생각 왜냐면 아까 오토바이는 중고 사진이 나왔잖아요. 제 책을 안 읽을 것 같으시죠? 내 앞에 학생. 정답입니다. 와우. 제가 모태솔로는 아니죠. 또 하나 더 있어요. 저기 검은색 옷 학생 여기 안 봐요. 7번. 7번. 땡. 아, 네. 8번이요. 맞습니다. 8번. 술을 잘 먹는다. 술 못 먹을 것 같아요? 공부만 할 것 같죠? 정답입니다. 네, 선물. 바인더 드리세요. 못 드시는구나. 그렇구나. 네.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제가 술을 못 먹고 모태솔로는 아니에요. 네. 연애 경험 많고요. 소주는 3잔만 먹으면 바로 죽어요. 그대로 집에 가서 자야 돼요. 이게 이제 저의 20대 생활을 대표하는 그런 키워드들인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노는 것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봐요.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고 일반적인 질문이지만 왜 태어났을까요? 저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운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나 원에서 태어났다. 아무도 없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데 이왕 태어난 거 재밌게 즐겁게 즐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로 설정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발표하시는 분은 선물 드릴게요. 왜 중요할까요? 마스카라입니다. 초록색 거로. 네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진로 설정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행복지수도 거의 꼴찌, 암 발병률도 높고 술 소비량도 많고 흡연율도 세계 1위, 출산율도 꼴찌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소비량도 세계 1위, 외모 가꾸기면 바쁘다는 거죠. 노동시간 세계 1위. 이런 곳에서 살맛이 안 나시죠, 솔직히. 제가 자료를 찾다가 부루반도라는 걸 찾았어요. 부루마블 아시죠? 부루반도라는 게 있는데 이 헬조선을 탈출하기 위해서 고용불안, 뭐 흑수저, 뭐 가불병정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해야만 우리 헬조선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대학을 입학을 하셨는데 잡코리아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대학 진학을 후회하는 이유. 첫 번째, 대학에서 배운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졸업장이 더 이상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공 선택을 후회를 한대요. 아까 여기 앞에 계신 노란머리 학생은 전공 선택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하던 것과 달라서 전공 선택을 후회한다라는 내용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이미 성인이 되신 30, 40대, 50대, 60대에 여쭤보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가장 잘 하고 싶은 거는 공부, 후회 없이 공부, 자기개발이라고 한답니다. 상당히 모순되죠. 1학년 때 하지 못했던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것. 첫 번째, 외국어 공부. 지금은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다들 후회를 한다는 거죠. 저도 후회를 해요. 열심히 놀지 말고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걸. 그런데 열심히 논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꼽아본 20대 대표 키워드인데 불안, 불확실한 미래, 고민, 후회. 혹시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런 고민 전혀 없다 하시는 분. 우와. 오, 네. 오, 세 분이나 계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훌륭한 학생들이세요, 진짜. 근데 지금 거의 한 80% 이상이 고민이고 불안하고 후회되고 지금 전공 뭐 선택하실지도 고민이신 분. 지금 세 가지 전공 있죠, 저희. 화장품 양리학 전공, 소재공학 전공, 식품 전공. 세 가지 전공이 있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다 생각이 다 있으신가 봐요. 제가 이걸 보고 되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수많은 꿈이 꺾인대요. 왜? 현실의 벽이 아니라 주변의 충고 때문에. 어른들의 충고가 너무 많고 교수님들의 충고가 너무 많아요. 하라는 게 너무 많고 나는 하기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는데 하라는 게 너무 많아. 충고가 너무 많아.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먼저 하면은 우정에 금간다라는 이런 통계 조사가 있어요. 혹시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른 친구가 먼저 수시를 입학을 했는데 나는 하지 않아서 뭐 사이가 안 좋아졌거나 그런 것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배가 아픈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의 압박 이미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취업해야지, 좋은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해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책 아시죠?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런데 제 생각은 달라요. 아프면 한자지 무슨 청춘입니까? 아프면 한자입니다. 저희는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고 충분히 진로를 내 자유대로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본 책 중에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샀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탄트라라고 해서 좀 생소한 개념인데
욕망을 억제해서 욕망을 없애는 것보다 달성해서 욕망을 없애는 것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뛰어나다.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일은 부처님 수준의 정신 수준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지금 다들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혹은 친구가 말려서, 혹은 뭐 언니, 오빠, 선배가 말려서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거는 충분히 하십시오. 내 적성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 하나뿐인 것 같아요. 해봐야 알 수 있고, 해보지 않고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물고 뜯고 맛보고 즐겨봐야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앞으로 어디를 갈지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만 하고 본인이 결정을 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 대학원,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대기업 가고 싶다. 한 분, 또 뒤에 2분, 3분. 나는 중소기업 가고 싶다. 한 분? 또 있으세요? 창업하고 싶다. 여기 한 분. 나는 백수가 되고 싶다. 네, 뒤에 계시네요. 그 다음에 나는 대학원을 가고 싶다. 2분, 3분.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제가 오늘 이 4가지에 대해서 제가 졸업을 하고 거의 한 6, 7년 동안 저의 선배들, 그리고 저의 후배들, 친구들이 각각 대기업도 가보고 중소기업도 가보고 창업을 한 친구도 있고 대학원을 간 친구도 있어요. 그 사례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참고하셔서 앞으로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대기업, 아모레퍼시픽이 있고 풀무원, 뭐 CJ 푸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대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0.1%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종사자 수도 전체의 23.8%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박 터지고 치열하죠.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연봉이 세요. 연봉이 진짜 세요. 아모레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4천 초반대로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일반 연구직이나 뭐 기획 쪽, 마케팅 쪽 이런 쪽이 아니라도 뭐 교육이나 이런 자리로 가더라도 기본 3천 이상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좋죠. 대기업만큼 복지 좋은 곳이 없죠. 육아 수당도 다 나오고 휴가도 다 나오고 휴가는 뭐 있는 대로 다 나오고 뭐 인센티브도 다 나오고, 그리고 기업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전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중소기업에 있어요. 주식회사 레드앤블루라는 연구개발팀에 있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기업이에요. 그래서 연구소도 가지고 있고 제조사도 가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온갖 걸 다 해야 돼요. 경영팀에서 하는 거, 연구팀에서 하는 거, 그다음 기획팀에서 하는 거, 인사팀에서 하는 거, 영업팀에서 하는 거, 생산팀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야 되고, 연구개발, 국가사업수행, 회계행정, 해외영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겠죠. 그런데 장점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분도 대기업에 입사해서 배우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대기업에서는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가 맡은 그 하나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임원이 돼서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 재취업이 정말 힘들대요. 받아주는 데도 없고 임금도 세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문이나 이런 일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많은 일자리가 있어요. 아까 99%가 중소기업이었어요. 문제 해결력 트레이닝이 됩니다. 이거는 회사 들어가면 진짜 문제가 진짜 많아요.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이제 생산비 절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는 대기업에 가면 나는 그냥 일부 직원으로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팀 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조금 더 전체를 어떻게 아우르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진이 빨라요.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던 공호학번 선배님들이 벌써 과장을 다셨어요. 연봉도 4, 5천 정도 되고 그만큼 중소기업에서도 역량만 된다면 충분히 빠르게 좋은 연봉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창업이에요. 미국에서는 공대생 1등에서 10등이 전부 창업을 한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취직을 못하면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탠퍼드 대학이나 MIT, 하버드에서는 이렇게 기업 수도 많고 연매출도 많고 일자리도 많은데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는 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수만 배, 수천 배 차이가 나요. 근데 창업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내 시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할 경우에 성취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실 수 있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대학원. 대학원은 제가 지금 여기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지만 대학원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딱 두 개예요. 학문적인 욕구. 내가 진짜 지식적으로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학문적인 욕구가 있거나 혹은 훌륭한 지도 교수님이 계셔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싶다.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예요. 학문적인 욕구, 훌륭한 지도 교수님. 솔직히 저희가 지금 배우는 이런 과목들이 뭐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업으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예요.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 진짜 연구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뭐 교수가 될 거 아닌 이상 저는 대학원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좀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 친구가 저랑 같이 원래 여기 화장품으로 대학원 오려고 하다가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으로 석사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화장품을 하는 줄 알고 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효능 검증이나 뭐 쥐실험 이런 것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석사를 2년을 졸업을 하고 나서 회사에 취업을 했죠.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연구로 취업을 했는데 그게 적성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 지금은 상품기획, 마케팅 쪽으로 업무를 전향을 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일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는 연구도 해볼 큼 해봤고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분야보다는 다른 분야가 더 맞다라는 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늦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 나이 29. 29은 그다지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늙었다라고 29이 늙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늙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커리어를 쌓아도 충분히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점을 보시고 이걸 토대로 어떤 걸 내가 선택을 하면 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아까 대학원 손드셨던 분 계시죠? 이제 제가 그 각각의 손드셨던 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아까 대학원 가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분 어디 계시죠? 네. 네? 공부해보고 싶으세요? 어느 분야로 공부해보고 싶으세요? 아, 식품 쪽으로요? 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업하고 싶다고 하신 분. 네. 뭐 때문에 하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어느 분야로 창업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다 손대려고. 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하실 거예요? 지금 1학년이시죠? 20살이세요? 아, 21세요? 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가고 싶으신 분. 중소기업 아무도 없으세요? 그럼 대기업, 아까 대기업 한 3분 정도 계셨어요. 네, 여기 흰색 셔츠. 네. 저 그냥
좋아하는 일이니까 오래 하고 싶어요. 어떤 업종으로 가고 싶으세요? 화장품. 화장품으로요? 뭐 연구 아니면 뭐 마케팅 기획? 마케팅 기획이요? 와,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스카라 선물 드릴게요. 중소기업은 아무도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거는 진짜 아무도 결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발표하시고 이미 진로를 정하신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분들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잘 귀담아 놓으셨다가 지금 대학 다니시는 4년 동안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진짜 외국어 공부가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많아져요. 그냥 한국어만 보고 한국에만 여행하고 한국어로 된 책만 보는 것보다는 외국어로 된 자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넓어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넓어지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폭도 넓어져요. 그냥 그 조금 공부하면 엄청나게 넓은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걸 포기를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저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을 예로 들면 화장품 기술이 일본보다 30년이 딸려요. 딸린다는 표현은 좀 아니고 좀 뒤쳐져요. 뒤쳐져요. 그리고 미국보다는 한 50년, 100년 이렇게 뒤처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로 된 공부만 맨날 첫날 해봤자 그게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죠. 원서로 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는 진짜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전공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세요. 지금 전공을 2학년 때 선택을 하실 텐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체험투데이라는 곳에서 취업 포트폴리오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최근 기업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선호를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뭐 토익이나 뭐 토익 스피킹, 그 다음에 뭐 일본어 뭐 능력 시험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어 능력 시험 그런 것보다는 지원자들의 숨은 역량 그리고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기업이 많아진다고 해요. 실제로 포트폴리오가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력서가 아닌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런 경험, 사람을 뽑은 경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임원진이 90%가 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인데 바인더라고 해요. 바인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는 이번에 마스카라 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K-뷰티 마스카라 2016년 레드앤블루 여기 내용을 보면은 각종 PPT 그리고 계획서, 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저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다른 기업을 간다거나 이걸 가지고 정부 사업을 딴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임팩트 있는 어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자기가 공부한 거 그리고 자기가 자료 정리한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정부 사업을 따러 평가위원들한테 갔는데 그 평가위원 분들이 정말 좋게 봐주시고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학부 시험 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실제로 공부한 거, 실제로 경험한 거, 내 걸 만들어서 이렇게 자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런 바인더를 이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될 경우 장점은 아까 출력을 해서 사이즈로 이제 꼽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노트 필기도 가능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샘플을 하나 가지고 아까 저쪽 친구한테는 전달드렸는데 A5 사이즈예요. 그리고 안에는 구멍을 뚫을 수 있는데 이게 일반 노트보다 좋은 장점은 편집이 가능해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벌릴 수 있고 오릴 수 있어서 일반 노트 솔직히 시험기가 되면 혹은 새학기 시작되면 공책 한 권 사서 그렇죠.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뭐 유기하 5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일반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나중에 그게 다 필요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 이거는 일반하, 다른 거는 뭐 유기하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내용만 쏙 빼서
중간고사 부분만 편집을 해서 내가 보고 그런 식으로 자료 편집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바인더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호환이 가능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PPT로 만든 건데 출력을 해서 이렇게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 수강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데이터로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앞에 이 부분에 출력을 해서 꽂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디자인을 해서. 그리고 자료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지금 저희 회사에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뭐 화장품 부자재 시험법, 안정성 시험법, 안정성 시험법 그리고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클렌징 폼, 뭐 DDS 크림, 립스틱, 마스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학년 중기청 과제, 그 다음에 뭐 K뷰티 과제, 실험일지도 정리를 하고 회사에서 했던 회의록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나중에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휴대성이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장점으로 봤을 때 이런 바인더를 이용해서 자료를 관리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저희 그 기업에도 근로장학생들이 있어요. 그 근로장학생들이 하루하루 이제 실험 일지를 적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이면 나중에 나만의 그런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독서. 정말 식상하죠? 정말 식상한데 이걸 안 넣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분 누군지 아시죠? 아시는 분?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아, 오케이. 네, 이분은 그 유명한 주식 투자자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신데 당신의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위대하게 바꿔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래요. 충분히 그걸 해도 된대요. 그런데 인류가 현재까지 발견한 방법 가운데서만 찾는다면 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독서를 하면 이게 저희 집에 있는 책들이에요. 아까 책 50권 안 읽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1권 있어요. 한두 장씩 정도는. 네, 이게 저희 집에 이제 있는 책들인데 독서를 하고 독서 토론을 하면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은 페이스북에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궁금하고 내가 지금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들은 페이스북에 있지 않고 인스타그램에 없어요. 그런 거 다 책에 있어요.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화장품이나 뭐 식품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절대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책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솔직히 저도 지금 이과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처음인데 1학년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님들 아직 많이 못 만나보셨죠.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선배님들 많이 만나보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어디에 취업하면 좋은지 이 기업은 어떤지 저 기업은 어떤지 대학원은 어떤지 그렇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데 지금 저를 응원해 주러 오신 저분은 대성에너지라는 회사 대표님이세요.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은 기업 강의 들어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검사도 계시고요. 스피치 학원에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교사, 교수, 작가, 박사, 경찰, 소방관, 바리스타, 요리연구가 정말 많은 분들이 독서 모임에 오세요. 그럼 저는 그분들의 인생을 보고 배울 수 있고 다시 제 삶에 적용을 시켜서 제 삶이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식상하셨죠? 정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진짜 지금 1학년 내가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할 거 그런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단 하신다면 실습 수업이 지금은 1학년이라서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한두 개 있는 그 실습 수업을 꼭 참여해서 수업을 들으시길 바래요. 왜냐면 그냥 외워서 공부하고 시험 치고 장학금 받고 장학금 받는 건 물론 좋은데 단순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실습 위주로 하면 현장에서의 그런 실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지금 저희 과에도 실습 수업이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해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들고 교수님한테 계속 물어서 배우고 공부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실제로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되도록이면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교수님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놀다 오거라 라고 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3학년 때도 교수님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돼, 더 놀다 오거라.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4학년 때부터 들어갔는데 4학년 때 들어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교수님이 더 놀고 오너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들어갔었어야 했어요. 왜냐면 거기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진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학부 수업, 그냥 실습 수업에 배우는 것보다는 교수님 연구실에서 배우시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정말 훨씬 더 많습니다. 근로장학생 하고 계신 분 지금 1학년 근로장학생 안 받아주나요? 근로장학 제도라고 해서 기업체 혹은 학교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도 충분히 많고 그러면 지금 저희 회사 근로장학생도 2명이나 있는데 저희 회사에 오게 되면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걸로 IPP, 1일 병행 학습제 이런 것도 정말 많아요. 진짜 학교가 요즘에 많이 좋아져서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온갖 거 다 참여해서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하면 IPP는 한 달에 40만 원씩 장학금도 나와요.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월급을 주고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3학년이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는 그런 실습생들도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선배는 어떻게 해서든 많이 만나보세요. 그냥 3학년, 4학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취업해 있는 그런 선배들 좀 연결을 해달라 그래서 최대한 많이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부만 하지 말고 좀 여러 가지 놀고 즐기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진짜 1학년이었으면 할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처음에 한다고 쉽게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이 대나무 맨 처음에 모죽인데 이거는 이 중국에 있는 이 대나무는 처음에 5년 동안 물을 줘도 하나도 안 자란대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은 6주 만에 갑자기 20-30m가 자란대요.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단련하고 공부하고 놀고 뭐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지금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것조차도 안 한다는 게 너무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술도 먹고 연애도 하고 게임도 하시고 문화생활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면서 외국어도 공부하고 전공도 열심히 공부하고 독서도 하시고 사람을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